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관계를 다뤘고 삶은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관계 명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 명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는 분들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과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요즘 매스컴에서 극한적인 부모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쓰레기통에서 3일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해서 살려낸 기사도 최근에 우리는 접했습니다. 또 친부모가 탯줄을 끊고 버려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키우다가 온갖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부모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하고 좋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부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쓸려 버리면 그 순간에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원수 같은 관계의 상태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말 믿고 정말 원수 같은 자식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지내고 보통의 부모-자식 관계가 어떤 순간에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원수 같은 관계로 변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항상 좋은 관계만 있을 수 없다니. 그거는 배우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원함과 같은 부부관계. 그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은 결코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행도 사실은 이 관계와 관계의 갈등, 관계 속에서의 불협화음이 현실에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별개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연기법입니다, 사실. 불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게 뭡니까? 연기의 이치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명상도 불교 명상 따로 있고 인도의 요가 명상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요가 명상도 그냥 단순히 힌두교 명상이나 바라문교의 명상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고대의 인도로부터 내려온 게 요가 명상입니다. 그럼 고대 인도라는 것은 벌써 5000년 전 모헨조다로 유적에 남아있는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 요가 좌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라문교는 실제로 브라만 계급은
사성계에서 카스트 제도 4개의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탑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만 계급. 브라마이라는 계급은 인도 아리안족, 사실은 요새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 중동 아시아에서 또는 그보다 더 유럽 쪽에서 왔는지도 모르죠. 아리안족이 인도에 이주를 해가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은 드라비다족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드라비다족을 농경 문화에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을 훨씬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리안족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굉장히 피부색도 까맣습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지금도 타밀족이나 이런 남부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흑인과 진배가 없는 피부 색깔이 까만 인도의 원주민 혈통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층 계급으로 갈수록 피부가 하얘집니다. 그건 서쪽에서 이주한 아리안족들의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배를 하면서 계급을 가장 상층 지배 계급으로 브라만 내지는 크사트리아족을 그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가 명상은 그들보다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또는 힌두교의 명상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공부하신 요가 명상도 고대로부터 내려온 고대 인도의 선조들로부터 면면이 내려온 전통적인 요가 명상을 터득하신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불교 명상이 따로 있고 인도 명상이, 요가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불교를 너무 우상화하는 것이. 부처님은 그 위에다가 무엇을 하나 추가했느냐면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신 것. 연기관법을 추가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연기관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면 그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줬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한 물건이 형성되려면, 예를 들면 꽃 하나가, 꽃 한 송이를 누가 갖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꽃이 형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 동안 흙 속에 씨앗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줄기 새싹이 튀어서 줄기가 자라나서 수많은 햇빛과 흙 속의 거름과 수분과 공기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이런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줄기와 가지가 커져서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우게 되죠. 이러한 과정적인 이 단계의 수많은 과정들의 결실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꽃 하나가 지금 화분에 꽂혀 있다 해서 이 꽃은 누가 가져와서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2600년 전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창조론에 불과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 그렇습니다. 사건도 그렇습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배우자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 원만하지 못하다,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의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고 서로 손가락질하죠. 부모님이 그랬다, 아니면 배우자가 그랬다, 아니면 형제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단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추궁한다면 그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이 될까요?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 타도고 서로 손깍질하니까 평행의 선을 그어서 마침내 결렬, 관계의 단절. 원수적인 관계. 이렇게 관계가 변형되고 말지.
근데 연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주고받는 말이라는 게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상대방의 이래이런 언행에서 나도 또한 상대방의 무심코 또는 표정이나 톤에 분노를 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똑같이 동등한 관계로서 주고받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명상입니다. 관계 명상의 본질은 서로 동등한 것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님과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고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꼬여있다. 심지어는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눈을 감고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이 사람과 처음으로 경험하는 관계인가? 깊이 있게 숙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죠. 눈을 감고 호흡과 함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관계의 왜곡이 먼 옛날 몇 년 전 또는 어린 시절 비슷한 관계를 경험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떠올라진다면 그 관계와 이 관계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니다. 네, 눈을 뜨십시오. 이 숙고 명상은 저는 지금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항상 혼자만의 시간, 주무시기 전에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숙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경험을 충분히 못하면 깨달음, 통찰이 일어나지 않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자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래서 이랬구나. 이 맥락을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연결고리를 그 의미를 깨달아 버리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깨달을 때에만 나의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관계가 바뀌고 지금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직장 사람들과 관계, 이웃과 관계가 재조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호흡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산매와 선정이만 들어가려면 나 홀로 마음은 평화롭고 고해질 수 있지만 깨어나면, 선정에서 깨어나면 삶의, 혹독한 삶의 현실은 주변에서 불협화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관계까지 명상 속에 조명을 해서 관계를 항상 지혜로서 비춰봐야만 통찰이 일어나고 내가 어제까지 또는 방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의미를 깨달았을 때 아하, 내가 그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외관만 보고 알았다고 생각했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고 생각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야 내가 그동안 무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깨달음은 멀리서 하늘 높이 멋진 우주적인 이러한 공허한 깨달음보다는 현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 뒤틀림, 불협화 이것을 해결하는 데 깨달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